안녕하십니까. 눈먼 강호입니다. 네, 조관입니다. 올해 마지막 녹화입니다. 아, 그러네.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갔다. 1년이 그냥 후다다다다닥 지나갔습니다. 나는 느낌이 올 연초에 음,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음. 오늘 도착한 것 같아. 그냥 사라지고 없어, 지금. 진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게요. 대단히 중요한 일도 많았었는데 올해는 말이야. 그래요? 어쨌거나 이렇게 올해 마지막 해운 뉴스의 논평이기 때문에 네. 1년을 한번 되돌아 보려고 하는데요. 네. 내가 뭐 개인적으로 준비할 시간은 없고 네. 너미 준비한 거 가지고 네. 슬쩍 한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용이 좀 상당히 알차겠네요. 뭐 이렇게 잘 만든 걸 갖고 왔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2021년 연간 해운 시황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더라고. 뭐 있겠어. 확 치솟았지 그냥. 그것을 내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냥 쭉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코멘트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건데 네. 컨테이너 부분만 갖고 왔고 네. 그것도 좀 발췌했습니다. 먼저 이제 연도별 상하이 운임지수 변동을 쭉 보여주고 있더라고. 2010년부터 2022년 직전까지 이제 보면은 거의 10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다가 2020년 중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5000 언저리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그 2016년도가 이게 저점이네요. 한진해운 망할 때. 그러니까 저때는 그 앞에 보면은 2010년도 막 저때 생각하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저때 이제 한진 망하기 전에 얘기한 적이 많았지만 머스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킨 게임이 막 일어났죠. 운임 덤핑. 저때 이제 브라질 산토스가 네. 뭐 2,300불 하고 우리 지구의 정반대에 있는 산토스까지 가는데 운임이 200불, 300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러다가 한진망하고 좀 올라가더니만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난리가 났죠. 저기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 최고가 2010년도에 한 1,500 정도 있죠, 그죠? 그렇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최저는 2016년에 400포인트까지 뭐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그때 최저점 대비 10배네. 이제 이게 상하이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최근 2년간 상하이 운임지수 변동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1022였던 게 지금 올 연말 되니까 지금 4,956으로 지금 앞에서부터 보자고. 지난주 금요일 12월 24일 상하이 운임지수가 4,956.02 전주 대비 61.4포인트 상승했어요. 지금 7주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조만간 5,000포인트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올해 돌파 못하고 2022년도에 5,000포인트 돌파하겠네. 4,000포인트는 2021년 7월 16일 날 돌파했네요. 그 다음에 3,000포인트는 2021년 4월 30일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초 시작은 2,870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지수 기준으로 보면 한 2,100포인트가 올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2,000포인트는 작년 11월 27일 날 돌파했고, 작년에 최저 수준이 언제였냐면은 2020년 4월 24일 날 818.16포인트. 저게 작년 최하점이었는데 저 때부터 반등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 출발은 1022.72포인트. 저 때가 1000포인트 돌파할 때였고. 그래서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1000포인트 돌파했고 2021년도에는 2870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5000포인트에 지금 이제 육박하고 있다. 아까 앞에 봤지만 운임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와. 그래서 이제 그 해양진흥공사에서 만드는 그 자료를 보면 먼저 2021년 시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올 시황 회고가 아니라 팬데믹부터 쭉 보는 거예요. 작년 3월에 팬데믹 선포 직후에 급격히 냉각되었던 글로벌 교역이 미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보복 소비에 힘입어서 2020년 6월부터 회복세에 돌입했다. 아까 앞에 보면은 4월 중순부터 이제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네. 그죠? 급격히 증가하는 운송 수요를 북미 해운 물류 공급망이 감당 못하며 미서부 항만 정체가 시작되었다. 선사들이 이제 4월 달쯤 돼서 계속 수요가 감소하니까 배를 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갑자기 확 물건이 들어오니까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일을 안 하는데, 일을 안 하는데 이는 아시아 주요 선적항의 컨테이너 박스 부족 및 실질 선봉량 감소를 초래하며 공급망 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배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이 작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배도 못 돌아오고 컨테이너도 못 돌아오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2000년 11월부터는 지금까지 전 항로 운임이 동반 상승하는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다. 저것만 봐서는 미국이 그냥 문제네. 그렇지. 미국이 문제의 시발점이네. 항상 그렇죠. 2021년 공급 증가율은 4.3%로 예년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선적지,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동아시아 도착지, 미국, 유럽 이런데 수에즈 운하의 정체 현상이, 수에즈 운하 에버 초전인가? 에버 기본. 정체 현상이 선박과 컨테이너의 회전율을 저하시켰고. 저거 보니까 미국만 문제인 줄 알았지만 또 일본도 문제네 저거. 수출 시장인 동아시아의 선박과 컨테이너 부족을 초래했다. 이제 이게 2021년 주차별 상하이 운임지수 변동인데요. 저 보면 출발에 3,000 조금 아래에서 시작했잖아. 네. 근데 끝은 5,000에 지금 육박하면서 지금 끝났잖아요. 오. 그죠? 3월 달쯤에 스웨즈 운하에서 선박 자초가 일어났어요. 네. 일본에서 만들었던 에버 기브노가 스웨즈 길막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통행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선전한 폐생이가 있잖아. 저게 이제 갑자기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항을 그냥 다 막아버렸잖아. 네. 저게 또 실질적으로는 스웨즈 운하 길 막은 것만큼의 또 문제가 됐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베트남이 또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확 늘어나면서 베트남이 또 락다운되고, 또 그때쯤에 또 닝보항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닝보항도 락다운되고 뭐 그런 거 우리 옛날 다 했죠. 최근에 이제 중국 전력난 그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 이제 푸른 하늘을 보여드리자.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밑에 보면은 저 평균선이 있고 2020년 선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푸른색 저 띠 같은 거는 그 최대 최소치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건데, 항상 1000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1000을 넘었고 올해는 지금 3000에서 500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운임이 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수급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밝은 파란색이 이제 물동량 증감률이고 진한 파란색이 선봉량 증감률인데, 네. 2013년부터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13년쯤에는 선봉량이 많고 물동량이 작았어요. 그렇네요. 그러다가 2016년에 그 한진해운 망할 때, 그때 이제 딱 역전이 되면서 물동량이 이제 선봉량을 증가하면서 그때 운임도 좀 회복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바로 또
물동량이 빠졌는데 저게 2020년 보면은 최하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팬데믹 때 이제 아. 글로벌 무역이 그냥 확 줄어버려가지고 그런데 미국에서 돈을 확 풀면서 급격하게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거를 이제 이 공급망에서 수용을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올해 중순쯤에 저 격차가 최대한 벌어졌다가 네. 내년에는 격차가 많이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 2분기까지는 운임이 강세고 공급망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뀌지 않겠냐는 게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쫙 가다가 이렇게 그래 만나네. 만나는 이재명, 윤석열 만나듯이 예. 만나는 고점이다. 그러다가 이제 견우직녀 된다. 그럴지 다시 벌어질지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지 데드 크로스가 일어날지는 뭐 봐야 알겠죠. 미국 주도의 수요 회복이었다.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미국 정부는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고 그 결과 가계 구매력이 향상되며 소비재 내구재 중심의 수요가 급증했다. 저때 그 기억나는 게 그 재택근무 많아지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가구 바꾸고 TV 바꾸고 가전제품 바꾸고 막 그런 얘기 막 나왔죠. 보복 소비의 급증이 이제 LA향, 롱비치향의 과부하하고 연결이 되면서 항만 정체가 심하다고. 그러니까 또 수입업자들은 재고 확보를 또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급 불균형은 지속되고 확대됐다. 악화 일로를 걷게 됐죠. 2021년 연간 북미 항로 물동량은 2,400만 TU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는 2021년 전 세계 교역량 증가율 4.2%에 크게 상회한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긴 많이 그렇지. 풀었어. 미국이 전 세계 교역량을 견인했다. 뭐 5배, 4배 이렇게 뭐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얘네들은 돈 풀면은 몇 조 달러씩 풀어버리잖아. 몇 조를 푸는 게 몇 조 달러씩. 자기들이 돈 찍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 이제 그런데 수요 회복에 비해서 공급망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코로나로 항만 및 트러킹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제 트럭 기사들이 일하러 안 나온다 하겠죠. 네. 그다음에 또 여기 빠져 있는 항만도 있네. 항만 노동력도 부족하고 저게 그 사실은 근본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트럼프의 그 이민자 막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그래요. 저 밑에서부터 이게 이제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위에까지 일이 안 풀리는 거지. 예를 들면 창고에서 물건을 내려주는 아주 단순 노동직들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창고에서 물건을 안 내리니까 트럭이 못 빠져나가잖아. 트럭이 못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 트럭이 못 들어오게 되고 이게 밀려 결국은 LA 롱비치 앞바다에 배가 정체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LA 롱비치 항에서의 정체를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지금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의 적재 하역 공간이 부족해지고 이게 이제 LA 앞바다에서도 밀리기 시작하니까 부산도 지금 3일 전 컨테이너 반입만 허용한다 뭐 이런 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그죠? 네. 옛날에 뭐 컨테이너 반입에 대해서는 크게 시비 안 걸었는데 이제 배 들어오기 3일 전에는 안 받는다. 우리도 공간이 없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컨테이너 박스는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 공급망 라인에서 다 지금 문제가 쌓여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치료를 한다 해가지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그냥 갑갑하다 뭐 그런 느낌. 갑갑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공급 현황을 좀 봅시다. 공급은 좀 되지 않았어요? 됐죠. 큰 운임의 고공행진으로
선복 확보 경쟁가 심어야 됐다. 왜냐면 돈을 잘 버니까 배를 자꾸 넣고 싶어 하는 거지, 이제 선사들은. 기존 발주된 신조 선박의 조기 인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는 나와야 되니까 바로바로 그냥 선복 확대할 수 있는 중고선 매매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그 다음에 또 용선도 또 막 늘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중고선 값 올라가고 용선 값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신조선 값도 올라가고 중고선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용선료가 올라가니까 선주들은 이제 장기 대선 계약을 선호하고 3년 계약 합시다. 3년 계약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용선 계약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대선 계약을 했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초 대비 신조선가는 44%, 중고선가는 273%, 에? 용선료가는 249%. 에? 그러니까 중고선가는 2.7배, 용선료는 2.5배 올랐다는 거지. 그 중고선이 또 그 저기 뭐야 많이 오른 게 좀 당장 이게 쓸 수 있어서 그러나?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선복 확충을 위해 가지고 유휴선대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2021년 연중 개선 선박 비율은 1%를 지속 하회했다. 왜? 말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죠? 묶어놓는 배들이 1%가 안 된다는 거지. 이야. 보통 내 기억으로 6, 7%가 기본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저기 우리 그 저기 주 5일 근무잖아. 5일이라면 이틀 쉬어야 되잖아. 배는 그 100일 일하고 하루도 안 쉬네. 안 쓴다. 이야. 그다음에 이제 선박 해체도 연기되고 있다. 폐선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53% 올랐는데도 선박 해체를 계속 연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연간 올해 11척만 폐선을 시켰대요. 오호.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폐선되고 없어질 똥배들이 지금 통통통통통통 거리고 다니고 있다는 거지. 그 똥배 없어질 때 내 똥배도 나가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급도 열심히 선사들이 확충하려 하였으나 수요보다는 밑에 있다. 저는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박이 문제가 아니고 항만하고 이렇게 도로에서 막혀가지고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도로도 문제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멀리 있는 창고도 문제라니까. 물건 내리는 것부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선적지에서 싣는 순간부터 도착해서 내려서 최종 목적지 창고까지 전 과정이 다 답답한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거지. 배를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 보면은 내년 중반기쯤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인지 골든 크로스인지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 한들 전체적인 이 공급망에서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숨 좀 돌리고 해야 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